BBS 불교방송의 TV 시청 점유율이 국내 10개 종교방송사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면서 불교 미디어의 약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 방송 포교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서 한국불교계가 마련한 수계법회가 펼쳐졌습니다. 잼버리 100년 역사에서 처음 진행된 수계의식에 각국 청소년들이 동참했습니다. 조계종 4교구 본사 월정사와 24교구 본사 선운사가 나란히 종단 역전불사인 천년을 세우다에 동참하며 불교 중흥의 원력을 모았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부산을 찾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제를 부산에서 봉행해 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찜통더위 속 제주 지역 사찰에서 천진불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귀포 약천사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재개했고 제주 천지남은 어린이법회 운영 6년 만에 처음 여름 불교 학교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지난해 TV 시청 점유율이 국내 10개 종교방송사 가운데 1위를 기록해 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불교계 미디어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급속히 변화하는 매체 환경과 무한 경쟁 시대에 부응하는 방송 포교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불교계 방송 포교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숙제를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방송 채널들의 TV 시청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BBS 불교방송은 오랜 전통의 개신교, 카톨릭계 매체 등을 모두 제치고 국내 10개 종교 방송사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청 점유율은 시청자가 특정 TV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시청했는지 알 수 있는 수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를 돕는 명상과 템플스테이 등 불교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대중들의 정서에 부합하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청 점유율 조사에서 BBS 불교방송이 종교방송사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다른 불교계 채널인 BTN과 원불교사나 WBS 원음방송이 각각 3위와 4위로 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 이제 불교 미디어들은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급속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무한 경쟁 시대에 부응하는 방송 포교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기존의 불교인들에게 주는 어떤 안정과 수행, 기도의 어떤 시간들이 충분히 마련돼야 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종교에 관심이 없는 MZ들이거든요.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종교의 어떤 영역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선 AI 인공지능 기술, 가상과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메타버스 미디어, 인터넷망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민족문화유산의 보고인 전통사찰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첨단 미디어 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하는 노력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격이 분명하고 풍부한 내용을 갖춘 불교 콘텐츠의 장점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도 쓸모있는 콘텐츠로 재가공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불교의 주역인 미래 세대에 다가가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을 이 시대의 언어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도 방송 포교 활성화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불교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런 명상, 수행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그거를 MZ세대에 맞게는 형식적으로 좀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또 MZ세대에 소금할 만한 숏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OTT도 나가지만 메타버스라면 아까 설명드렸던 듯이 혼합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만든 종교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듯이 MZ나 불교에 관심 없는 세대들이 관심 있을 만한 그런 짧은 토막토막의 영상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명상이나 템플스테이나 이런 쪽으로의 어떤 공급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불교 미디어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불법 홍보의 중요한 수단이자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탈종교화와 미디어 무한 경쟁 시대, 한국 불교의 저변 확대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이끌어 나갈 불교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폭염 대책 미비와 관리 부실로 논란을 빚은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서 한국불교계가 마련한 수계법회가 펼쳐졌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100년 역사에서 처음 진행된 수계의식엔 각국 청소년들이 동참해 참된 불제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 독일 등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길게 줄지어 즐겁게 뛰놉니다. 신나는 리듬에 몸을 맡기자 찌는 듯한 무더위도 저만치 물러납니다. 이내 연불 소리로 덮인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종교활동장.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장 성행 스님을 계사로 대원들은 5개를 수지하며 삼보에 귀의하는 참된 불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켜봐낼 수 있습니까? 1920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100년 역사의 첫 부처님 수계의식이 진행된 순간 3기와 5계를 삶의 지표로 삼겠다는 징표가 각국 대원들의 발에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제가 이제 한 살만 더 넘었으면 이제 IST 요원으로 참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와서 이렇게 계를 받는다는 게 좀 굉장히 뜻깊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도 이제 좋은 언어, 좋은 행동, 습관을 많이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It's new to me and I think it's really good. The most impressive one is the first one, take care and love all things. Why do you think it's impressive? Because we didn't have that in our ceremony in Taiwan. 고창 선운사 강주 해주 스님은 법문에서 인연이 있다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꼭 만나게 된다며 인연의 소중함을 설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의 이 만남, 이것은 분명 부처님과의 인연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과의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한국 불교를 알리는 동시에 귀중한 불연을 맺어준 이번 행사는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마련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이 한국 불교 수계의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수계의식을 함으로써 한국에서 부처님에게 기의를 한 거잖아요. 이 장기 5계를 받아치는 그 마음과 자세로서 하나하나 행한다면 좀 더 도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모든 관점에서 더 훌륭한 인재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고. 수계법회에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진경 스님은 스카우트 불교연맹에 햄버거 1000개를 전달하며 전법 포교 활동을 응원했습니다. 또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의 연희율동단은 재능 기부를 통해 불교 무용과 댄스 공연을 선보이며 대원들 가슴에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수계법회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부처님과 첫 인연을 맺고 마음의 불연의 씨앗을 싹 틔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4교구 본사 월정사와 24교구 본사 선운사가 나란히 종단 역전불사인 천년을 세우다에 동참하며 불교 중흥의 원력을 모았습니다.
월정사는 주지 정념스님 명의로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기금 7천만 원과 수혜기금 3천만 원 등 모두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에는 월정사 총무국장 인광스님 등 교구 스님들이 참가해 진우 스님과 함께 출가자와 명상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막 초기 선운사가 템플스테이를 통해 종단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선운사 교구장 경우 스님 등이 천년을 세우다 기금 4천만 원을 전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잼버리의 난맥상을 선운사와 내소사 등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해소했다고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내년쯤 종단 차원의 선명상 확대 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국회 불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국회 직원불자회 천우정 신임 회장과 김명순 부회장, 조기열 전 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종단은 선명상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우 스님은 근대 이후 불교 정신이 국민 정서에서 멀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며 불교가 중심이 돼 자비 정신 등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우정 신임 회장은 진우 스님에게 불교계가 K 콘텐츠의 핵심이 될 8만 대장경 번역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조기열 전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국회 직원 불자들도 전법 포교의 역량 강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제13대 전국 비구니 회장 선출위원회 위원장에 종단 중앙종회의원인 정운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비구니 회장 선출위원회는 어제 서울 비구니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 면면을 보면 전국 비구니회 집행부 부회장 능인 스님과 총무부장 현진 스님, 총무국장 설혜 스님이 참여했고 운영위원회에선 경북 일지회 임대 스님과 서울지회 정목 스님, 강원지회 재범 스님이 활동하게 됩니다. 또 전국지회장에선 인천지회장 일지스님과 충북지회장 희원스님, 경남 1지회장 도수스님, 외부인사로는 회칙 재개정위원장 정운스님과 원로 명사추대위원 개호스님이 위원을 맡았습니다. 선출위원장 정운스님은 인사말에서 비구니회 공명한 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비구니 스님들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비구니 회장 선출위원회는 종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격으로 회장 후보 자격심사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관리, 감독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선출위원회는 회의에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후보 등록을 받고 선거운동 기간은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회장 선거일은 다음 달 18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부산을 찾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제를 부산에서 봉행해 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BBS 박세라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개최지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2030 세계박람회.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부산교구 주요 임원 스님들이 부산시청을 찾아 박형준 시장을 격려하고 엑스포 유치를 지지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를 부산에서 봉행해 엑스포 유치와 부산 발전을 기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물론 저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는 뭔가가 태고종은 박형준 시장에게 반야심경이 새겨진 목판을 선물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집무실에 금강경을 두고 읽는다며 엑스포 유치 활동에 불교계로부터 큰 힘을 받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특히 2035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힘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다 이렇게 성원을 해주셔서
결국 이런 큰일이라는 게 영원히 모아져서 부처님의 법력으로 또 앞서 조계종이 베트남과 네팔, 캄보디아 등 7개 불교 국가 종단에 부산 엑스포 유치 협조를 위한 서신을 보내며 지원에 나선 가운데 태고종도 힘을 보태며 불교계가 부산 엑스포 특사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찜통더위가 기세를 더하고 있는 요즘 제주 지역 사찰들은 천진불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귀포 약천사는 코로나19 이후 3년여 만에 어린이 여름불교 학교를 재개했고 제주 천진함은 어린이법회 운영 6년 만에 처음 여름불교 학교를 열어 새싹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어린이 불교 학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천진함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한글 반야심경을 또박또박 독송하고 직접 목탁을 치는 등 올해로 6년째 접어든 제주 천진함 어린이 법회의 위상을 실감케 합니다. 이날 어린이 불교학교는 탁본을 비롯해 만다라 목걸이, 부채 만들기, 음식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부모들과 함께한 제주 전통의 기름떡 만들기는 어른들에게 향수를, 아이들에겐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찹쌀 반죽을 밀대로 곱게 펴서 별 모양의 틀을 이용해 기름떡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올해 처음 어린이 불교학교를 개최하는 만큼 이날 참여한 학부모들에게 천진함 주지 청계 스님은 어린이 법회 기조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절에 오는 것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인격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인격체, 이걸 위해서 스님이 어린이 법회를 하는 거예요. 절에 와서 뭔가 학원처럼 많이 뭔가 학습 효과를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천사 어린이 불교학교도 코로나19 여파로 3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올해 1차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이 됐고 2차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1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어린이 불교학교 기간에 약천사 경내는 청량한 약수로 채워진 어린이 풀장이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물장구 치고 미끄럼틀을 타면서 천진불에 웃음을 쏟아냅니다. 전 템플스테이에 와서 108영주 만들기가 제일 재밌었는데 그 이유는 108영주에서 붓을 108개를 하나씩 끼워 넣으면서 만드는 영주가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하고 있는 물놀이와 그리고 어젯밤에 친구들과 같이 잘 썰 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 물놀이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던 어린이 불교학교가 활성화되면서 제주 불교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불교계 장기기증운동단체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패션 디자이너 전경자 씨와 백은호 성악가가 새롭게 위촉됐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본부 회의실에서 이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생명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정착하는 데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경자 홍보위원은 생명을 나누는 일에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2년간 많은 이들이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촉식에는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 해광스님을 비롯해 박종우 홍보위원회 회장, 김남철 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오미주 홍보위원은 백은호 성악가를 대신해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위원회는 장기기증 조혈모 세포 희망 등록과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 예방 교육 등의 사업을 알리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출범했습니다. 전국 천태종 교원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교의 시간을 갖고 신심을 다졌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제50회 전국 교원불자 학예 수련법회를 개최했습니다. 교무부장 도웅 스님은 입제식에서 한 사람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공덕은 한량 없다며 이번 수련법회가 더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입제식에는 포교국장 홍법 스님과 교무과장 해봉 스님, 김필성 전국 교원불자 연합회장을 비롯해 전국 천태종단 소속 교원불자 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금동 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을 놓고 일본 측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충남 서산시가 부석사 불상을 되찾기 위해 진행하는 부석사 문화재 조사에서 고려시대 유물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부석사 일대 지표조사에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유물이 다수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자가 새겨진 기와와 석탑 부재 등이 발견됐고 이는 고려시대 특징적인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려시대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은 지난 2012년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 것을 검찰이 몰수해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산 부석사는 지난 2016년 불상 반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지금의 서산 부석사와 불상을 소유했던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불교 출판 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 출판 문화협회가 함께 마련하는 제20회 불교 출판 문화상과 올해 불서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진행됩니다. 공모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 관련 도서로 경전 해설서와 교리 입문서를 비롯해 불교에 관한 모든 저서와 역서가 해당됩니다. 올해 불서는 불교 출판 문화상 대상 1종과 우수상 2종, 붓다 북학술상 1종, 보덕 전법상 1종, 입선 5종 등 총 10권이 선정되며 대상은 상금 1,000만 원, 우수상은 각 400만 원, 붓다북 학술상과 보덕 전법상은 각 200만 원, 입선 5종은 각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공모 신청자는 내일까지 기본 서지 정보 등 제출 서류와 신청 도서를 메일로 접수해야 하며 도서 출판 운주사의 택배나 우편으로 접수해도 가능합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교계 언론에 발표하거나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11월 2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8월 9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